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25일 민족의 대명절 설날입니다. 편안한 설 연휴 보내고 계시죠?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는 많이 할수록 좋은 거니까요. 다시 한번 더 인사드렸습니다. 모처럼 가족과 친지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 그간 못다 했던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고 회포도 푸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갔겠지만 그래도 정치 이야기, 4.15 총선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을 텐데요. 누구를 지지하네, 누구를 찍어줘야 되네 라는 등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과 정당 이야기가 주된 소재였을 겁니다. 시대도 변화하고 의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 그 시대를 대표하는 정신이 존재하죠. 그걸 우리는 시대정신이라고 합니다. 그 시대가 추구하는 목표와 지향점, 역사의 흐름. 전 단연컨대 감히 말하자면 2020년 시대정신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낡은 것을 벗어던지고 보다 나은 미래로의 전진. 이게 현재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 아닐까요? 친일, 군사독재, 지역감정, 구태, 적폐, 구습, 관행, 편향, 편나누기, 독점, 등등등. 그간 수없이 많은 말로 대한민국의 발전과 개혁을 막았던 상징적인 단어들이죠. 2020년 대한민국은 보다 새로운 나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그게 설 명절 많은 분들이 모여 앉아 나누고 이야기했던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물론 누구나 다 자신이 지지하고 좋아하는 정치인과 정당이 있습니다. 누구를 지지하고 어떤 정당을 찍던 그건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권한입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한 표를 행사해 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인 거죠.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은 23일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인사와 관련해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퇴장 명령이라며 검찰총장의 힘을 빼고 청와대 관련 수사를 하지 말라고 지휘라인을 쫓아낸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안 전 의원은 이날 낸 검찰 인사 폭거에 대한 입장문에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비리 의혹,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 병원 특혜 의혹,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 지휘부가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바뀌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는데요. 그는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절제되지 않은 검찰권을 행사해온 검찰에 대한 개혁의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검찰의 합법적인 수사를 막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 정신 파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권력 행사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 행사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권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인사권도 검찰과 대통령의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안 전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끝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지키고 응원할 것이라며 검찰의 목을 비틀어도 진실은 드러날 것이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것은 가짜 민주주의 정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 응답이 비슷했고 추미애 법무장관이 취임 직후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잘했다는 답이 더 많았습니다. 또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의 정계 복귀에는 응답자의 70%가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특히 호남에서 부정적 여론이 강했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의 정치 복귀에 대해선 응답자 10명 중 7명이 기대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9세에서 49세 응답자들의 부정응답률이 높았습니다. 지역별로는 호남의 부정응답 비율이 가장 높아 냉랭한 호남 민심을 반영했습니다. 비난을 위한 비난.
어떻게 하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 보이며 문재인 정부를 향한 흠집내기를 할 것인가만 생각하는 안 전 의원에겐 이런 방법 말고는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죠. 그냥 정치판에 또 하나의 엑스트라가 추가된 걸로 봐지는데요. 24일 KBS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안 전 의원의 정치 복귀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다는 국민 여론이 70.6%로 다시 확인됐습니다. 이는 지난 5일 MBN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안철수를 지지하지 않는다. 여론이 71.4%로 나온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결과가 나온 건데요. 이미 국민들은 그에 대한 기대도 지지도 없다는 걸 재차 확인한 거죠. 그는 뭘 믿고 다시 2020년 정치판에 등판한 걸까요? 그 유일하게 못 이룬 정치 지도자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의 열등감은 결국 그의 모든 것을 잃고서야 멈춰질 듯한데요. 누가 좀 그를 말렸으면 합니다. 윤석열 청장의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날치기 직권 기소에 마침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검찰청장 직권남용 행사에 진정한 무소불위 독불장군 검찰청장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줬는데요. 윤 청장이 사면 초과에 빠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윤 청장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를 끝까지 밀어붙일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데요. 추 장관의 인사로 전격 교체된 검찰 지휘부들 역시 마지막 날까지 수사에 매진했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지휘했던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1월 10일 전출식이 있던 날 청와대 균형발전 비서관실을 압수수색했고,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1월 10일 이임식 직전에 경찰이 검찰에 대한 세평을 수집하고 이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사건을 반부패 수사부에 배당했는데요. 배 지검장은 이임식에서 이룬 것은 작고 남은 짐은 커 보여 떠나는 입장에서 미안함이 앞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홍승욱 동부지검 차장검사는 1월 23일 중간 간부 인사가 나기 30분 전에 윤 총장의 지시를 받고 최강욱 비서관을 차장 전결로 기소했고, 이로 인해 홍 차장은 추 장관으로부터 감찰을 당할 상황까지 이르렀는데요.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국 전 민정수석 공소장에 따르면 백 전 비서관은 유재수가 현 정부 핵심 요직에 있고 현 정부 핵심 인사들과 친분 관계가 깊은데 정권 초기에 이런 배경을 가진 유재수의 비위가 크게 알려지면 안 된다면서 유재수를 봐주는 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다라며, 백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국회 수석 전문위원으로 영전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금융위가 비위 의혹으로 청와대 감찰까지 받았던 인물을 국회에 추천해도 괜찮은가라고 문의하자 민정수석실은 이견이 없었다고 통보했다고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조 전 수석의 변호인 측은 수사 전체가 사상 누각이며 잘못된 전제하에 진행된 무리한 수사라면서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유재수 씨가 억울하니 당사자의 사정을 청취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상황을 점검한 뒤 이를 조 전 수석에게 보고했다라며 이는 민정비서관의 업무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들은 이미 선을 넘었고 포기하는 순간 모든 걸 다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죽기를 각오하고 사생 결단을 내려 할 텐데요. 뭐 그러라고 하죠. 그게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방법인 걸 어쩌겠습니까?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현재 법무부의 감찰 담당관으로 새롭게 임명된 인물이 박은정 검사라는 점인데요. 박은정 검사는 과거 나경원 남편 김지호 판사의 기소 청탁 사실을 주진우를 위해 증언해준 검사입니다. 김지호 판사는 나경원이 자위대 기념식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서 악플을 단 네티즌을 직접 손봐주기 위해 검찰에 기소 청탁을 했고,
해당 청탁이 인정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는 낙곰수 방송에 주진우 기자의 폭로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그 때문에 주진우 기자는 고소를 당해 유죄 판결을 받을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현직 검사였던 박은정 검사가 사실관계를 증언해 주어 주 기자는 유죄를 면했고, 이후 박은정 검사는 조직의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힘든 시간을 겪어야만 했던 거죠. 그 박은정 검사가 이번에 신임 법무부 감찰 담당관으로 복귀해 윤석열과 친위 부대에 대한 감찰 업무를 맡게 된 겁니다. 상황이 정말 흥미진진해지고 있는데요. 이 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신의 한 수가 아닌지 기대가 가득합니다.